형주까지는 200이었다. 강남 표국, 표두, 진삼이 출발 전날 두 사람을 불러 설명했다. 40 초반의 사내로 얼굴에 칼자국이 하나 있었고 걸음이 약간 불편해 보였다. 오른쪽 무릎이 오래전에 다친 것 같았다. 표물은 비단 12상자고 형주 남궁세가 분가로 보내는 것이니 중간에 손대면 목이 날아간다. 알아들었나? 예. 표사가 너희 둘 포함해 5이다. 내가 표 두고 나머지 셋은 경험 있는 자들이니 시키는 대로 해라. 칠성이 손을 들었다. 질문이요. 진삼이 칠성을 보았다. 뭔가. 도중에 싸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표물을 지킨다. 표물이 먼저고 목숨은 그 다음이다. 칠성이 하운을 보았다. 들었어요. 하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삼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너희가 백운산에서 왔다고 했지? 예. 저 코 밑에서. 예. 진삼이 잠시 두 사람을 보더니 더 묻지 않았다. 뭔가를 알고 있는 눈치였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내일 몇 시에 출발하니 늦지 마라.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이 말했다. 표물이 먼저고 목숨이 그 다음이래요. 들었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표국이 원래 그런 곳이야. 우리 목숨이 표물보다 싸다는 거잖아요. 하운이 걸으면서 말했다. 비단 12상자가 얼만지 알아? 모르죠. 우리가 받을 표전보다 훨씬 비싸. 칠성이 잠깐 생각했다.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강호가 다 그래. 사형은 언제부터 그런 걸 알았어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으니까. 칠성이 하운 옆에서 걸으며 중얼거렸다. 그것도 말인지 이로인지 모르겠다. 둘 다야. 묘시에 마차 2대가 출발했다. 비단 상자를 실은 마차 하나, 표사들이 타는 마차 하나. 2명의 쟁자수가 각각 마차 앞자리에 앉아 말고비를 쥐었다. 하운과 칠성은 후미를 맡았다. 남양현 성문을 나서자 길이 넓어졌다. 양쪽에 버드나무가 늘어서 있었고 이른 아침에 안개가 아직 낮게 깔리고 마차 바퀴 소리가 돌길 위에서 규칙적으로 났다. 칠성이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다. 안개가 짙네. 이런 날 보통 나쁜 일 생기잖아요. 강호 기담을 너무 많이 들었어. 사형, 우리가 지금 그 강호에 있잖아요. 하운이 잠깐 칠성을 봤다가 앞을 보았다. 그건 맞네. 오전 내내 별 일이 없었다. 관도는 잘 정비돼 있었고 오가는 사람도 있었다. 장사치들이 짐을 지고 지나갔고 농부들이 밭으로 향하는 모습도 보였다. 마차가 지나갈 때마다 길을 비켜주었다. 칠성이 걸으면서 이것저것 봤다. 길가 노점에서 전병을 굽는 노인,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여인, 닭을 묶어 지고 가는 사내. 사형. 저 닭 좀 봐요. 묶인 채로 저렇게 담담할 수 있어요. 닭이니까. 나 같으면 난리 쳤을 것 같은데. 넌 닭이 아니니까. 칠성이 닭을 한 번 더 보다가 말했다. 반박할 수가 없네요. 걸어. 정오쯤 됐을 때 진삼이 마차를 세웠다. 길가 객잔 앞 간판에 취설로라고 적혀있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점심이다. 일식경 뒤에 출발할 예정이니 쟁자수들은 말부터 챙기고 교대로 식사해라. 표두와 표사들이 객잔 안으로 들어가고 하운과 칠성도 따라 들어갔다. 안이 생각보다 넓었는데 탁자가 10개쯤 됐고 반쯤 차 있었다. 관도변 객잔이라 오가는 장사치들이 많았다. 점소이가 달려왔다. 어서 오십시오. 진삼이 빈 탁자에 앉으며 말했다. 식사할 것과 만두를 서둘러서 내오게. 점소이가 돌아갔다. 칠성이 의자에 앉으면서 객잔 안을 훑었다. 어릴 때 낙양성 저작거리에서 몸에 밴 습관이었다. 들어오면 일단 훑고 출구가 어디 있는지, 수상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하운도 같은 이유로 객잔 안을 훑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곳에서 겹쳤다. 구석 탁자에 갓을 눌러쓴 사내새. 밥을 먹는 척하면서 표사들 쪽을 보는 눈이었다. 칠성이 하운 쪽으로 몸을 약간 기울이며 작게 말했다. 봤어요. 응. 셋이요. 알아. 어떻게 해요? 먹어. 지금요? 밥 먹고 생각해. 칠성이 만두를 집으면서 말했다. 사형은 진짜 태평하다. 태평한 게 아니라 밥을 굶으면 몸이 안 움직여. 스승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밥을 굶지 마라 하셨잖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밥을 다 먹고 일어서는 순간 구석에 사내 셋도 일어났다.
칠성이 작게 말했다. 역시 진삼이 그것을 눈치챘는지 슬쩍 하운을 보자 하운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객잔 밖으로 나와 마차로 향하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왔다. 셋인 줄 알았는데 소리가 달랐다. 셋이 아니고 더 있었다. 양쪽 골목에서도 소리가 났다. 칠성이 하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셋이 아니에요. 알아. 일곱. 어떻게 알아요? 귀여운 심버. 저는 5밖에 못 느꼈는데. 연습해. 진삼이 멈추었다. 뒤에서 사내 하나가 말했다. 표물을 두고 가면 목숨은 살려주마. 진삼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 대사는 10년째 똑같군. 처음엔 간담이 서늘했는데 이젠 하품이 다 나온다. 늙으니 오늘 제삿날인 줄이나 알아라. 진삼이 뒤돌아 하운과 칠성을 보았다. 너희의 첫 표행이다. 잘해봐라. 칠성이 검 손잡이에 손을 얹으면서 말했다. 사형, 저 왼쪽 셋 할게요. 아니, 넌 왼쪽 넷 해. 오른쪽 둘은 내가 할 테니 가운데 하나는 진삼 표두님이 맡으시고. 칠성이 눈을 끔벅였다. 예, 왜 저만 넷이에요? 내가 빠르니까. 칠성이 잠깐 생각했다. 그건 맞는 말이네요. 칠성이 먼저 왼쪽으로 뛰쳐나가면서 검을 뽑았다. 뽑는 속도가 눈에 보이지 않아 왼쪽 골목에서 나오던 사내 넷이 멈칫했다. 그 멈칫함이 칠성에게는 충분한 틈이었다. 청색 기운이 검 끝에서 희미하게 흘렀다. 첫 번째 사내의 검을 흘려내고 어깨를 쳤다. 두 번째 사내가 옆으로 치고 들어왔는데 칠성이 이미 몸을 비틀어 등을 발로 차서 넘어뜨렸다. 세 번째 사내와 마주치니 덩치가 컸다. 세 번째 사내가 검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쳐왔다. 칠성이 뒤로 반보 물러서며 검을 옆으로 흘려 사내의 팔이 위로 올라가는 순간 칼등으로 옆구리를 쳤다. 그 빈틈을 노리고 네 번째 사내가 등 뒤로 쇄도했지만 칠성의 청색 기운이 실린 검이 이미 한 바퀴를 돌아 그의 목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짧은 시간에 칠성이 넷을 쓰러뜨렸다. 하운 쪽은 달랐다. 오른쪽 골목에서 두 사내가 나왔는데 하운이 제자리에 서 있었다.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사내들이 먼저 들어왔다. 첫 번째 사내가 검을 내지르자 하운이 옆으로 반보 비켰다. 검이 허공을 가른 그 순간 하운의 검끝이 사내의 손목을 건드렸다. 아주 가볍게 사내가 검을 놓쳤다. 두 번째 사내가 뒤에서 들어왔다. 하운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냥 검을 뒤로 뻗었다. 검끝이 두 번째 사내의 목 앞에 닿았다. 사내가 굳었다. 움직이면 뺀다. 사내가 움직이지 않았다. 칠성이 돌아와서 그 장면을 보았다. 사형, 뒤도 안 봤잖아요. 응. 어떻게 알았어요? 느꼈어. 저도 귀원신법 쓰는데 저는 못 느꼈는데요. 연습해. 또 그 말이에요. 진삼이 가운데 사내 하나를 제압하고 돌아왔고 나머지 초사 셋도 주변을 정리했다. 진삼이 하운을 보며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고 그냥 돌아서서 말했다. 출발한다. 칠성이 하운 옆에서 걸으면서 말했다.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표두님이 칭찬을 안 하시던데. 강호에서 칭찬은 그냥 안 죽이는 거야. 그게 칭찬이에요? 그래. 그게 칭찬이야, 사제. 칠성이 잠깐 생각했다. 그럼 표두님이 우리 엄청 칭찬한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해가 기울기 시작할 때쯤 일행이 다시 멈추었다. 이번에는 진삼이 먼저 손을 들자 일행이 멈추었다. 앞쪽 관도에 사람이 서 있었다. 혼자였는데 혼자인 것이 이상했다. 이 넓은 관도 한가운데 혼자 서서 일행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산적이나 노상강도 치고는 혼자였고 행인치고는 길을 비키지 않았다. 회색 도포를 입고 등에 검 하나, 갓을 쓰고 있었다. 진삼이 말을 걸었다. 길 비켜라. 사내가 대답하지 않았다. 칠성이 작게 말했다. 사형, 저 사람 기운이 없어요. 하운이 그쪽을 보았다. 없는 게 아니야. 그럼요. 감추고 있어. 칠성이 다시 보고 느껴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완벽하게 감출 수 있어요? 하운이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사내와 10걸음 거리에서 멈추었다. 사내가 갓을 약간 들어 올려 얼굴을 보였다. 무영이었다. 하운이 멈추자 무영이 말했다. 잘 있었느냐?
잘 있었습니다. 첫 표행인가? 예. 중간에 소란이 있었구나.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무영이 하운 뒤쪽 칠성을 보았다. 칠성아. 칠성이 무영 앞으로 나왔다. 오랜만이에요. 많이 컸구나. 10년이 지났으니까요. 무영이 둘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다. 전할 것이 있다. 형주에 도착하면 찾아와라. 어디로요? 형주성 동문 밖 3리. 느티나무 아래. 알겠습니다. 무영이 갓을 다시 내리고 관도 옆으로 비켜섰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진삼이 마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마차가 무영 옆을 지나치는 순간 칠성이 지나치면서 무영 쪽을 봤는데 이미 거기 없었다. 칠성이 하운에게 말했다. 저 사람은 진짜 그림자 같아요. 그래. 무섭지 않아요? 하운이 잠깐 생각했다. 처음엔 그랬어.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무영이야. 칠성이 그 말을 들었다. 그냥 무영. 그 말이 뭔가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형주성에 도착한 것은 저녁이었다. 성문이 닫히기 직전이었지만 간신히 마차가 성 안으로 들어섰다. 남궁세가 분가로 비단 상자를 넘기는데 반시진이 걸렸다. 상자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고 표전을 건네주는 과정이었다. 칠성이 표전을 받아들며 말했다. 200리를 걸었어요. 말 탄 사람도 있었잖아. 우리는 걸었잖아요. 다음엔 말 타면 돼. 말 탈 줄 알아요? 하운이 잠깐 멈추었다. 배우면 돼. 칠성이 눈을 크게 떴다. 사형말 못 타요? 백운산에 말이 없었어. 칠성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저도 못 타요. 알아. 그럼 우리 둘 다. 응. 칠성이 피식 웃었다. 배워요, 그럼. 응. 그러자. 진삼이 표전을 정산하고 나서 하운을 불렀다. 잠깐. 예. 진삼이 칼자국 있는 얼굴로 하운을 보았다. 오늘 낮에 뒤 안 보고 검 뻗은 것. 예. 원의 영역이더군. 하운이 대답하지 않았다. 소문이 돌더라. 백운산에서 원을 쓰는 검수를 익힌 자들이 내려왔다고. 나는 믿지 않았는데 진삼이 잠시 하운을 보다가 말했다. 강호가 좁다. 소문이 퍼지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따라오지. 조심해라. 하운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진삼이 돌아서다가 멈추었다. 적호는 잘 있느냐? 잘 계십니다. 진삼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걸어갔다. 칠성이 옆에서 말했다. 진삼 표두님도 스승님 아시네요. 강호에서 적호 모르는 사람이 드문가 봐. 우리 스승님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하운이 하늘을 잠깐 봤다가 말했다. 자면서 생각해. 형주성 객잔에서 방 하나를 잡고 밥을 먹었다. 볶음면이었다. 칠성이 두 그릇을 비우고 세 번째를 시키다가 하운 눈치를 보고 멈췄다. 한 그릇만 더요. 시켜. 진짜요? 200이 걸었잖아. 칠성이 점소이를 불러 주문을 하자 세 번째 그릇이 왔다. 칠성이 먹으면서 말했다. 무영이 내일 찾아오래요? 응. 뭘 전하려는 걸까요? 가보면 알겠지. 사형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 근데 왜 태평해요? 궁금하다고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칠성이 면을 먹다가 말했다. 그건 맞는 말이네요. 하운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무영이 뭔가를 들고 왔을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었어.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늘 빨리 자야 해. 칠성이 잠깐 멈추었다. 그게 무슨 논리예요? 내일 일찍 가려면 잘 자야 하고 잘 자려면 지금 자야 해. 칠성이면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말이 되긴 하는데 뭔가 억울해요. 그날 밤, 칠성이 잠든 뒤에 하운이 창문을 열었다. 형주성의 밤은 남양현보다 크고 밝았다. 불빛이 더 많았고 소리가 더 많이 들렸으며 사람 냄새가 더 진했다. 하운이 창문 앞에 서서 숨을 쉬었다. 오늘 처음으로 표행을 나간 하루였다. 200리를 걸었고 싸움이 있었고 무영을 만났다. 강호가 이런 것인가 생각했다. 백운산에서는 하루에 한 가지 일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하루에 여러 가지가 겹쳤다. 귀원 신버, 단전의 온기, 팔로, 손으로, 검끝으로, 보랏빛이 검끝에서 흘렀다. 오늘 실전에서 원의 영역이 작동했다. 뒤를 보지 않고도 느꼈다. 백운산에서는 나무짚으로 연습했는데
오늘은 사람이었지만 다르지 않았다. 원 안에 들어온 것은 나무짚이든 사람이든 같았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나무짚은 의지가 없었지만 사람은 의지가 있었다. 그 의지가 원 안에 들어왔을 때 원이 그것을 읽었다.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의지까지 느껴졌다. 하온은 사람의 의지를 처음 알았다. 적호가 말하지 않았던 것이었거나 아니면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다. 하온이 검을 거두었다. 무영이 무엇을 전하려는지 내일이면 알 것이었다. 창문을 닫고 침상에 누웠다. 형주성의 조용한 밤에 칠성의 숨소리가 들렸다. 강우의 첫날이 끝났다. 아침 일찍 칠성이 눈을 비비면서 나왔다. 몇 시예요? 진시면 아직 이른데요. 3리 걸어야 해. 3리가 얼마나 걸려요? 걸으면 알아. 칠성이 투덜거리면서 따라 나오자 형주성 아침이 펼쳐졌다. 장사치들이 좌판을 펼치기 시작했고 두부 파는 소리가 골목에서 들렸으며 이른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칠성이 걸으면서 말했다. 배고프다. 알아. 밥 먹고 가면 안 돼요? 무영이 기다려. 무영씨가 아침 먹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안 먹는 사람 같아. 왜요? 존재감이 없잖아. 칠성이 생각했다. 그거랑 밥 먹는 거랑 무슨 관계예요? 없어. 그럼 왜 그런 말을? 그냥. 칠성이 한숨을 쉬었다. 사형이랑 대화하면 가끔 제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동문을 나오자 관도가 이어졌다. 양쪽에 밭이 펼쳐졌고 아침 안개 속에서 농부 몇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3리를 걷자 느티나무가 보였다. 오래된 나무였고 줄기가 두 아름은 됐고 가지가 넓게 퍼져 있었다. 나무 아래에 그림자 하나가 있었는데 무영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서 있음이었다. 나무의 일부처럼 거기 있었다. 칠성이 작게 말했다. 저 사람은 진짜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원래 저래. 무섭지 않으세요, 진짜로. 익숙해지면 안 무서워. 언제 익숙해져요? 모르겠어. 어느 순간 그냥 익숙해져 있더라. 두 사형제가 무영 앞에 섰다. 무영이 두 사람을 보았다. 왔구나. 예. 어젯밤에 잘 잤느냐? 칠성이 말했다. 저는 잘 잤어요. 사형은 창문 열고 뭔가 하던데. 수련했어. 무영이 하온을 보았다. 첫 실전 같더구나. 예. 어땠느냐? 하온이 잠깐 생각했다. 사람은 나무숲과 다르더라고요. 무영의 눈이 약간 달라졌다. 무엇이 달랐느냐? 의지가 있었어요. 원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무영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것을 첫 실전에서 알았느냐? 예. 적호가 가르쳤느냐? 아니요. 그냥 느꼈어요. 무영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칭찬도 아니었고 그냥 확인이었다. 봉인된 작은 서찰을 무영이 품에서 꺼내 하온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전하러 왔다. 하온이 받고 봉인을 보았다. 무궁문이라고 찍혀있지 않고 아무 표식이 없었다. 누가 보낸 겁니까? 적호가. 하온이 서찰을 든 손이 멈추었다. 스승님이요? 하산하기 전날 밤 나에게 맡겼다. 형주에 도착하면 전하라고. 칠성이 서찰을 봤다. 하산하기 전날 밤에요? 그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주에 온다는 것을. 적호는 대부분을 미리 안다. 어떻게요? 무영이 칠성을 보았다. 30해 강호를 살면 그렇게 된다. 칠성이 잠깐 생각했다. 우리도 30해 지나면 그렇게 돼요? 그건 모른다. 하온이 서찰을 열었다. 안에 종이가 하나 접혀 있어 펼쳤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다. 형주에서 동쪽으로 이틀. 운봉산 기슬. 낡은 약방. 거기 가라. 주인 이름은 초로. 내 이름을 대면 된다. 더 묻지 말고 가라. 그게 전부라. 하온이 2번 읽었다. 칠성이 옆에서 보며 말했다. 더 묻지 말고 가래요? 응. 근데 궁금하잖아요. 그렇긴 하지. 물어봐요. 무영 씨한테. 하온이 무영을 보았다. 아시는 게 있습니까? 무영이 말했다. 적호가 더 묻지 말라고 했다. 예. 나도 몰라 진짜로. 칠성이 무영을 보았다. 진짜로요? 적호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무영 씨도 모르는 게 있어요? 있다. 칠성이 하온을 보았다.
스승님 진짜 대단하시다. 하운이 서찰을 접어 품에 넣었다. 운봉산이 어느 방향인지 아십니까? 무영이 동쪽을 가리켰다. 형주 동문에서 관도를 따라 하루 거리이다. 산이 보이면 기슭을 따라 올라가라. 가다 보면 낡은 약방이 하나 있다. 감사합니다. 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하나만 더. 예. 낙양성에서 움직임이 있다. 흑마교가 낙양성 안에 발을 더 깊이 들였다. 아직 너희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칠성의 눈이 달라졌다. 흑마교요. 알고 있으면 된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필요는 없다. 칠성이 무영을 보았다. 그게 가능해요. 알면서 그냥 있는 게. 무영이 칠성을 보았다. 지금 내가 낙양성으로 달려가면 뭘 할 수 있느냐. 칠성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아직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칠성이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하운이 그것을 보았다. 무영이 돌아서려다 멈추었다. 한 가지 더. 하운이 기다렸다. 강호에서 무궁문이라는 이름 쓰지 않는다고 했느냐. 스승님이 그리하셨습니다. 잘된 일이다. 아직은 그 이름이 알려지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따라온다. 진삼표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삼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도 강호를 오래 산 사람이다. 무영이 갓을 눌러 썼다. 잘 있어라. 예. 칠성아. 칠성이 무영을 보았다. 흑영이 남긴 것이 있다고 했다. 기억하느냐? 예. 기억해요. 때가 되면 준다. 언제요? 내가 받을 수 있을 때. 칠성이 그 말을 들었다. 받을 수 있을 때.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걸렸다. 무영이 걸어갔다. 10걸음쯤 갔을 때 안개 속으로 발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그냥 없어졌다. 칠성이 한참 그 방향을 보다가 말했다. 사형,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저렇게 되고 싶어? 아니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사제, 나도 몰라. 사형도 몰라요? 응. 칠성이 느티나무를 한번 보았다. 무영이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이 풀만 있었다. 심지어 발자국조차 없었다. 신기하다. 형주성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이 말했다. 운봉산 가야죠. 가야지. 초로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르겠어. 스승님이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겠지. 약방이래요. 위원인가? 가보면 알겠지. 칠성이 걸으면서 말했다. 사형, 있잖아요. 응. 스승님이 우리 하산시키기 전부터 다 준비해 놓으신 것 같지 않아요. 무영한테 서찰 맡겨놓고 운봉산 초로한테 뭔가 얘기해 놓고. 하운이 걸으면서 생각했다. 맞는 말이었다. 저코는 하산 전날 밤에 무영에게 서찰을 맡겼다. 우리가 형주에 도착하면 전하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이 형주를 거쳐가리라는 것을. 스승님은 강호를 오래 사셨으니까 그게 전부예요? 아니. 뭐가 더 있어요. 하운이 잠깐 멈추었다가 걸으면서 말했다. 우리를 보내놓고 그냥 보낸 게 아닌 거야.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닌 것처럼 해두신 거야. 칠성이 그 말을 들었다. 그게 스승님 방식이네요. 응. 다 알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알려줬으면 우리가 안 갔을 테니까. 칠성이 피식 웃었다. 맞아요. 저 그랬을 것 같아요. 형주성 동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칠성이 말했다. 밥 먹고 출발해요. 그래. 아침에 굶었잖아요. 알아. 사형도 배고프죠. 응. 배고프다고 먼저 말 못해요, 사형? 하운이 잠깐 생각했다. 배고파. 칠성이 눈을 크게 떴다. 진짜 말했다. 말했어. 어색하지 않아요? 조금. 칠성이 웃으면서 걸었다. 연습하면 돼요. 하운이 칠성을 보았다. 그 말 나한테도 쓰네. 배웠으니까요. 객잔에서 아침을 먹었다. 만두와 죽이었다. 칠성이 만두를 먹으면서 말했다. 운봉산까지 하루면 오늘 출발해서 돌아오면 이틀 걸리잖아요. 응. 표국에 말해야 해요. 다음 표행 못 받는다고. 말해두고 가면 돼. 진삼표두님이 뭐라 하실까? 뭐라 안 하실 것 같아.
왜요? 그런 분인 것 같아. 칠성이 죽을 먹다가 말했다. 어젯밤에 저코 이름 들었을 때 표두님 표정 봤어요. 봤어. 아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강호에서 저코 이름 아는 사람들은 다 뭔가 있어. 스승님이랑 다들 무슨 관계예요? 하은이 차를 마시며 말했다. 그것도 때가 되면 알겠지. 칠성이 만두를 하나 더 집으면서 말했다. 이 이야기에서 때가 되면 알게 된다는 말은 항상 엄청난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무림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다고. 사형도 무림 이야기라고요. 하은이 잠깐 멈추었다. 그건 맞네. 표국에 들러 진삼에게 말했다. 볼일이 생겨서 이틀 정도 형주를 떠나야 합니다. 진삼이 하은을 보았다. 다음 표는 3일 후다. 그때까지 돌아오면 된다. 감사합니다. 진삼이 돌아서다가 말했다. 운봉산 쪽이냐? 하은이 멈추자 진삼이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산길이 험하다. 낙엽이 쌓여 있어서 발밑 조심해라.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칠성이 하은을 봤다. 저분 진짜 다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은이 진삼이 들어간 방향을 보았다. 강호를 오래 산 사람은 다 그런가 봐. 우리도 그렇게 돼요? 30해 지나면, 30해면 49이잖아요. 응. 칠성이 한숨을 쉬었다. 멀었다. 형주성 동문을 나와 관도를 따라 동쪽으로 걷자 아침 햇빛이 등 뒤에서 따라왔다. 앞쪽에 산이 보였다. 칠성이 걸으면서 말했다. 초로라는 이름 특이하지 않아요? 풀초의 늙을로. 풀처럼 늙은 사람이라니. 그런 투박한 이름이 강호에는 오히려 흔해. 사제. 잠시 걷던 칠성이 불쑥 물었다. 사형 이름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 모른다고요? 어머니가 지어주셨는데 뜻을 여쭤보기 전에 헤어졌으니까. 칠성이 그 말을 듣고 더 묻지 않았다. 잠시 흙 깎는 소리만 이어지다 이번엔 칠성이 입을 열었다. 저는 어릴 때 칠성이 진짜 제 이름인지도 몰랐어요. 응? 7째 날 밤에 태어났다고 동네 아주머니가 대충 부른 거였거든요. 아버지가 따로 지어준 진짜 이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은이 칠성을 보았다. 흑마교의 암살자였던 흑영. 그가 아들을 위해 어떤 이름을 지었을지 하은도 알 수 없었다. 어떤 이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나쁜 이름은 아니었을 거야. 칠성이 그 말을 듣고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었다. 산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아침 햇빛이 두 사람 앞으로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나란히 걷는 그림자였다. 하나는 조금 길었고 하나는 조금 짧았다.